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화목한 가정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친정에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거나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금술 좋은 부부였기 때문에 나중에 꼭 부모님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꿈을 꾸면서 컸죠. 그래서 지금 3살짜리 딸을 키우며 육아를 하면서 집안일을 하는 삶이 참 즐겁습니다. 시댁과 가깝게 살아서 아이도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를 잘 따르기도 합니다. 자주 왕래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아이도 낯가림을 전혀 하지 않을 정도였죠. 하지만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었어요. 저는 부부싸움도 남편과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남편과는 신혼 때부터 금술 좋게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항상 고민거리나 싸움거리는 시댁에서 생겼어요. 정확히 말하면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죠. 처음에는 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더 자주 가곤 했는데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더군요. 지금은 시댁 식구 중에 시어머니와 더 친하고 더 자주 연락하지만 초반만 해도 저는 시아버지와 더 친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시어머니와 잘 지내는 걸 보면 다들 부러워하지만 처음에는 시어머니만 봐도 속에서 답답함이 가득 차서 올랐어요. 아마 저처럼 시어머니와의 관계로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어요. 저도 시댁 문제로 골치 아플 때 사연투브 채널을 들으며 해답을 찾기도 했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시댁과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던 방법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댁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도련님, 시누이, 그리고 남편까지 총 5식구였어요. 저는 외동딸이라 3식구만 단촐하게 살던 저희 집과 달리 다복해 보이는 남편의 집이 색다르게 보였답니다. 처음에 남편을 지인에게 소개받았을 때도 주변 사람 잘 챙기고 반듯한 사람이라며 소개를 받았어요.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남편은 지인의 말처럼 참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일반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서로 직업이 너무 달라서 대화가 잘 될까 의문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털털한 성격으로 대화를 먼저 이끌었습니다. 서로 직업에 대한 고충을 이야기하다가 남편은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학교 나와도 같은 중학교 학생들이 볼까봐 길에서 쓰레기 하나도 못 버려요. 괜히 선생님이 앞장서서 나쁜 짓 하는 것 같아서 신경 쓰이더라고요. 학교 밖에서도 모범이 되는 선생님 멋있는데요. 저는 회사 사람들이 지나가는 줄도 몰라요. 다음날 봤다고 이야기해주면 그제야 알거든요. 서로 일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세 지나가더군요. 첫 만남부터 아쉬운 대화를 한 저희는 다음 만남을 기약하고 헤어졌어요. 그 후로 저희는 틈만 나면 만나서 일상생활을 공유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애로 이어졌어요. 둘 다 결혼 정년기에 만나서 그런지 가치관이 잘 맞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원래 부부는 적당히 다른 두 사람이 만나야 잘 산다고 하죠. 적당히 다르고 적당히 딱 맞는 타입이랄까요? 그래서인지 연애 1년 후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애안가 어른들도 저희가 잘 만나는 모습을 보셔서 그런지 결혼도 많이 축하해 주셨어요. 특히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참 많이 예뻐해 주셨답니다. 외동으로 외롭게 자라서 그런지 저는 시댁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결혼 후 저는 바로 임신을 하게 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홀몸은 아니었지만 임신 후에도 큰 무리가 없어서 저는 시댁을 자주 왕래하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남편과 퇴근 시간에 맞춰서 시댁 식구들과 외식도 자주 했었고요. 그때마다 아버님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다른 집은 며느리 무서워서 아들한테 연락하는 것도 눈치 본다는데
우리 집은 며느리가 나서서 이렇게 와주니까 얼마나 좋아. 이런 게 사람 사는 거고 가족이지. 안 그러냐? 그럼요, 아버님.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외식하고 지내요. 홀몸도 아닌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꼭 이 시아버지한테 말해라. 알았지? 네, 아버님도 꼭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버님의 배려 덕분에 임신 중에 먹고 싶던 음식 못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 정도로 며느리 아껴주는 시아버지가 또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님과는 시간이 갈수록 어색해져만 갔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해드리려고 해도 묘하게 벽 같은 게 느껴졌어요. 평소 아버님은 당 수치가 높으신 편이라 항상 당이 높은 음식은 피하면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입이 심심할까 싶어서 아버님이 드실 견과류를 챙겨가곤 했어요. 시댁과 제 신혼집은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가까운 거리였죠. 그래서 마트에서 아버님 드실 만한 견과류와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과일을 일부러 사서 시댁에 들렀었어요. 아버님은 제가 당뇨에 좋은 간식거리나 영양제를 사가면 입이 닳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생각이 깊고 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것 좀 봐. 이러니 내가 며느리 싫어할 수 있겠어? 내가 요즘 우리 아들보다 며느리 얘기하느라 바쁘다니까. 아버님 연세에는 건강이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어디 조금이라도 아프시면 꼭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그래, 내가 아주 열 아들 안 부러워. 살맛이 난다, 살맛이 나. 아버님은 제가 조금만 챙겨드려도 이렇게나 좋아하셨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더 시댁에 잘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런 저와 아버님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는 줄 아시나요? 아무리 챙겨드려도 어머님은 장점보다 단점을 보려는 사람처럼 눈에 불을 켜고 딴지 걸 만한 문제를 찾으셨죠. 그날도 저와 아버님이 대화하는 걸 지켜보시다가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꼭 칭찬받으려고 목매네처럼 힘들게 산다.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끝을 모르네. 네? 아니요. 저는 마트 간 김에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같이 드실 만한 게 마침 있길래 사온 거예요. 어머님 부담 안 가지셔도 괜찮아요. 과일 좀 사왔다고 누가 부담을 가져? 그냥 이런 거 좀 사왔다고 칭찬 듣고 좋아하는 게 우스워서 그러는 거야. 저는 갑작스러운 어머님의 말씀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뭘 해드려도 시큰둥했었는데 이날은 저한테 갑자기 쏘아붙이듯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순간 너무 당황해서 말이 안 나왔는데 아버님도 어이가 없으셨는지 어머님을 보면서 말하시더군요. 다른 집 며느리는 시켜도 죽을 상을 하고 겨우 한다는데 미리 생각해서 챙겨주면 고맙다고 하면 될걸. 꼭 그렇게 말할 필요 있어? 당신 먹기 싫으면 말어. 애들 오면 주게. 아버님은 어머님이 만지작거리던 과일을 뺏어 들고는 도련님과 시누이가 오면 줄 거라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은 아버님의 반응도 마음에 안 드셨는지 토라진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가셨답니다. 아버님은 저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괜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어요. 시댁 일에 모른 척 쿨하게 넘길 며느리가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시댁 다녀와서 괜히 찜찜할 때 있던 적 없으신가요? 저한테는 딱 전날부터가 시댁을 어려워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말고는 아버님과 도련님, 시누이까지도 모두 잘 지내면서 살았어요. 어머님과 제 사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딸을 출산하고도 어머님과는 대면대면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제 딸은 참 예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저한테만 차갑고 매섭게 대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런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시댁 식구들 중에 유독 어머님과만 사이가 안 좋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도련님과 시누이와도 꼭 피붙인 안매처럼 잘 지냈거든요.
도련님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제가 제일 먼저 알 정도로 비밀도 없는 사이였죠. 도련님은 제게 연애 문제도 털어놓기도 하고 인사는 언제쯤 가야 할지 이런 세심한 문제를 저에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시댁에서 도련님과 마주치면 둘이서 한바탕 수다를 늘어놓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도련님께 용돈을 드리면서 말했어요. 이거 많은 돈은 아닌데 기념일에 선물 살 때 제대로 된 선물 준비해요. 형수님, 뭐하러 용돈을 준비하셨어요? 저도 회사 다니잖아요. 동서가 될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제 정성도 담겼다고 꼭 귀뜸해 주세요. 도련님과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방에 계시던 어머님이 나오시더니 불편한 표정으로 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실에 있는 저와 도련님을 팔짱을 끼고 노려보며 어머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넌 며느리가 물색 없이 왜 그렇게 말도 많고 호들갑을 떨고 그래? 집안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어른 목소리보다 크면 되겠니?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도련님이랑 이야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커졌나 봐요. 애까지 낳은 여자가 방정 맡기는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저는 혹시나 어머님 휴식 시간을 방해했나 싶어서 사과를 드렸는데도 어머님은 제게 쓴소리를 내뱉으셨어요. 도련님도 날이 선 어머님의 말에 당황하고 말 정도였죠. 그런데 제 앞에서 가정교육을 운운하니까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어머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사과드렸는데 가정교육까지 이야기하시는 건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내가 시어머니인데 너한테 그 정도 말도 못해? 애가 아주 당돌하네. 그래도 말은 좀 가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실수한 건 제 부모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머님께 또박또박 말씀드리자 어머님은 저에게 노발대발 하시면서 화를 내려고 하셨어요. 그때 도련님이 어머님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오랜만에 형수님 만나서 신나서 그랬어. 나도 목소리 컸는데 그럼 나도 가정교육 잘못 받은 거야? 넌 누구 편이야? 네 엄마 편이야? 아니면 네 형수 편이야? 아유, 가족끼리 편이 어딨어. 지금 우리 엄마가 말이 좀 심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조심할게. 에이, 그만 풀어. 어머님은 대뜸 도련님께 누구 편이냐며 화를 내셨답니다. 도련님이 어머님을 이끌어서 방에 들어가고 나니까 어안이 다 벙벙할 정도였어요. 저는 어머님과 평생 가까워질 수 없는 건가 심각한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 입장에서 바꿔서 생각해봐도 제가 이렇게까지 미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무려 이 의문이 결혼하고 3년이 지나도록 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그렇게 3년을 어머님과 티격태격하면서 지냈을 심정이 어땠을 것 같나요? 딸아이가 3살쯤 됐을 무렵 전 어머님이 저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의문을 풀 수 있었어요. 아주 우연한 기회였지만 그날도 어머님께 후사리를 들었던 날이었죠. 제가 아이 옷을 사면서 어머님이 입으실 만한 예쁜 옷이 있길래 선물 포장 곱게 해서 시댁에 찾아갔어요. 딸을 데리고 가니까 어김없이 제 딸은 너무 반겨주셨어요. 그런데 저와 눈이 마주치자 쏘아붙이듯이 어머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시댁 어려운 것도 모르고 어쩜 그렇게 문턱이 닳도록 오는 거야? 오늘 애기 옷 사다가 어머님 입으실 만한 옷을 사서 가지고 왔어요. 저는 3년 동안 내공이 쌓였는지 이제는 어머님이 짜증 섞인 소리를 하셔도 꿋꿋하게 제 할 말 잘할 정도로 도가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제가 옷을 사왔다고 하는 말에도 쌩하니 거실로 가버리셨어요. 저는 거실로 따라 들어가서 어머님께 사온 옷을 보여드리며 말했어요. 이거 새로 나온 옷이래요. 한번 입어보세요. 너는 보는 눈이 너무 촌스럽다. 나 이런 스타일 안 좋아해. 가져가서 환불해. 여기 어머님 평소에 자주 가는 브랜드예요. 그래도 한번 입어나 보세요. 됐다니까.
애가 눈치도 없고 센스도 없고 3년이 지나도록 내 취향 하나 모를 수가 있냐? 어머님은 제가 사온 옷도 구석으로 밀어버리시고는 저를 등지고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님이 화장실에서 나오시면서 어머님이 구석으로 밀었던 옷을 들추면서 말했어요. 당신 저번에 이 티셔츠 사려다가 사이즈 없어서 못 샀던 거 아니었어? 며느리가 사왔으면 입어나 보지 왜 그렇게 잔말이 많어? 아니, 내가 언제 저거 사고 싶다고 했어? 그런 적 없으니까 다시 며느리 주기나 해. 그때 나랑 같이 가서 봤는데 핑계 한번 요란하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안목이 좋아요. 아마 너 가고 나면 네 시어머니 입이 귀에 걸릴 거다. 어머님은 지난번에 아버님과 옷을 사러 갔다가 사이즈가 없어서 못 샀던 옷이었는데도 제가 가져오니까 그냥 싫으셨는지 구석으로 밀어버리셨던 겁니다. 정말 의문이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제가 싫을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딸아이를 재워놓고 남편과 맥주를 한잔하면서 넌지시 물어봤어요. 아니, 어머님은 왜 나만 싫어하실까? 벌써 3년째잖아. 내가 심하게 실수한 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싫어하셔. 예전에 시집살이라도 하셨나? 그래서 나한테 시집살이 봤던 한을 푸시는 건가? 당신은 뭐 아는 거 없어? 그게 사실은 우리 엄마도 재혼하신 거야. 나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지금 엄마랑 재혼하신 거야.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시집살이 없었는데 옛날 얘기는 통 듣질 못해서 모르겠네. 저는 결혼 3년 만에 시댁에 대한 비밀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버님은 남편이 고등학교 다닐 때 지금의 어머님과 재혼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 도련님, 시누이 모두 어머님의 친자식은 아니었던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님 눈에는 제가 굴러온 돌로 보일 수 있겠다 싶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제가 3년 동안 지켜본 어머님은 질투심도 많으셨고 자꾸 편을 가르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런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사연을 듣고 나니까 어머님도 순탄한 재혼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겪으셨을까 싶어서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눈에는 제가 그저 굴러들어온 돌 같은 존재였나 봐요. 왜냐하면 제가 뭐만 하면 어머님은 늘 저만 타박하셨고 날이 갈수록 말도 더 독하게 내뱉으셨습니다. 어느 날은 아버님이 모임을 시댁에서 하신다길래 제가 어머님도 도울 겸 시댁을 가게 됐어요. 저는 이렇게라도 도와드리면 절 좋게 봐주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집으로 친구들을 초대했던 날 큰 사단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시댁에 가서 어머님을 돕고 있었어요. 크게 상을 차릴 필요도 없었고 이미 밖에서 밥을 먹고 2차로 간단하게 술상만 준비하면 되는 일이라 어려운 것도 없었죠. 그런데 이미 밖에서 반주를 하고 오셨던 건지 아버님과 친구분들은 호탕하게 웃으며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제가 어머님을 도와서 음식을 나르고 있는데 아버님은 저를 보며 친구분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손이 이렇게 야무져요. 아주 살림꾼이야, 살림꾼. 며느리 잘 들어오니까 집안 분위기가 다르잖아. 어서들 먹어봐. 우리 며느리가 요리도 보통 잘하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오늘 어머님도 일찍부터 저랑 고생하셨어요. 이것 봐. 이렇게 겸손하기까지 한 며느리 봤어? 난 며느리만 봐도 배가 다 부르다니까. 아버님은 친구분들에게 저를 자랑하시면서 호탕하게 웃으셨어요. 하지만 이 모습을 본 어머님은 아버님과는 상반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제 속도 모르고 아버님 친구들은 며느리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냐면서 아쉬운 소리를 하셨고 아버님은 쉴 새 없이 친구들에게 제 칭찬을 늘어놓으셨어요. 아버님이 제 자랑하는 걸 싫어할 사람 있겠습니까? 저는 아버님의 칭찬도 좋았지만 어머님의 표정만 보면 뒤통수가 다 따가울 지경이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고 그때부터 어머님과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주방을 가볍게 정리하는데
어머님은 식탁을 정리하시면서 갑자기 저를 타박하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릇을 있는 대로 다 꺼내면 누가 치우라고 일을 벌리는 거야? 이렇게 앞뒤 없이 일하는 애는 또 처음 보네. 그릇 어머님이 꺼내셔서 전 옮기기만 했는데요. 그럼 내가 지금 앞뒤 없이 주방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는 거냐? 그래도 제가 안 한 걸 했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어머님이 꺼내주셔서 저는 음식 옮겨 담은 건데요. 그럼 뒷정리를 했어야지. 치우면서 음식 준비할 줄도 몰라? 그렇게 눈이 어둡고 손발 느려서 뭘 해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주 살림은 못하면서 입만 살았어. 어머님은 대뜸 저에게 살림 못한다고 타박을 하셨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컸는지 거실에서 웃고 떠들던 아버님과 친구들이 주방에 무슨 일이 났나 쳐다볼 정도였어요. 게다가 어찌나 그릇을 세게 내려놓으시는지 하나는 금이 간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쉴 새 없이 주방에서 이것저것 타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거실에서 듣다 못한 아버님이 주방으로 오셔서 한마디 다 하실 정도였죠. 아버님은 계속해서 타박을 하는 어머님을 보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아니 당신은 사람들도 있는데 왜 그렇게 목소리가 커?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난 거야? 돕겠다고 와서는 걸리적거리게 일만 벌리잖아.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지. 주방도 좁아 죽겠는데 주방이 아주 엉망진창이야. 이게 무슨 살림을 야무지게 하는 거야? 아유, 음식 만들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꼭 오늘 타령을 해야겠어? 당신은 왜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거실로 가 있어. 어머님은 아버님께도 온갖 짜증을 내시고는 찌개를 끓일 준비를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찌개를 준비하길래 제가 하겠다면서 앞장섰어요. 이미 주방에서 앞치마 둘렀는데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겠다고 하니까 어머님도 흔쾌히 알아서 끓여보라면서 자리를 비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기회다 싶어서 빠르게 찌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창 찌개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저에게 거실 가서 뭐 더 필요한 거 없나 확인해 보라며 가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아버님께 더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봤어요. 아버님의 괜찮다는 말을 듣고 주방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님이 찌개 앞에서 뭘 하고 계시는 게 보였어요. 제가 만든 찌개 앞에서 뭘 하나 싶어서 어머님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제가 간도 다 봐둔 건데. 어떻게 끓였나 그냥 본 거야. 얼른 거실로 가져가. 어머님을 부르자 어머님은 당황하신 듯 횡설수설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숟가락을 들고 무언가를 넣으신 것 같은데 시치미를 뚝 떼니까 의아했죠. 처음에는 별 의심 없이 찌개를 쟁반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끓였던 찌개가 냄새부터가 이상했어요. 엄청 매운 음식 냄새를 맡아보면 코부터 매워지는 느낌 아시나요? 저는 분명 살짝 얼큰하게 끓였었는데 갑자기 코를 찌를 듯한 매운 향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찌개를 다시 가스레인지에 올려두고 어머님을 부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찌개에 청양고추 더 넣으셨어요? 왜 이렇게 매워요? 그리고 소금도 들이부은 것처럼 짜요. 네가 끓여놓고 왜 생사람을 잡어? 일하다 잘못되면 다 옆 사람 탓이니? 그게 아니라 분명히 이런 맛이 아니었는데 제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맛이 바뀌니까 그렇죠. 만든 사람이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넌 칭찬만 내내거리고 듣고 잘못된 일은 다 옆 사람 탓할 거냐? 인생을 왜 그렇게 사니? 저는 어머님의 말씀에 기가 막혀서 화병이 다 날 지경이었어요. 그렇다고 어머님이 망쳤다는 증거도 없으니까 더 미칠 지경이었죠. 그래도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제가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아버님 손님들께 나갈 음식까지 이렇게 만들 일인가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약간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그렇게 싫으세요? 분명히 찌개에 다른 양념 넣으신 거잖아요. 왜 그러세요 정말? 너 증거 있어? 내가 네 찌개에다가 넣었다는 증거 있냐고.
주방에서 어머님과 큰 소리로 싸우자 아버님과 친구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주방으로 하나둘 들어오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어머님이랑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죽어도 아니라고 하시고 전 심증은 있어도 증거가 없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그런데 그때 아버님 친구분 중에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갑자기 이런 말 해도 될라나 모르겠는데 아까 형수님이 소금 봉지를 들이붓듯이 넣길래 뭘 만드나 싶긴 했는데 아까 화장실 갔다 오다가 우연히 본 거라 난 형수님이 뭘 하시나 했지. 그렇게 아버님 친구분의 증언으로 어머님의 만행은 들통나버렸어요. 그날 아버님 친구분이 어머님께서 소금 넣는 거 못 보셨으면 저만 이상한 사람 될 뻔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어머님 이겼다고 속이 좋아라 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손님상을 망치면서 저를 골탕 먹이려는 어머님 속셈이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결국 아버님과 친구들은 찌개도 못 드시고 제가 어머님과 싸우는 모습만 보다가 가셔야만 했습니다. 아버님은 모임 친구들을 돌려보내고 어머님을 보며 호통을 치셨어요. 내가 그래서 밖에서 먹겠다고 했는데 굳이 집으로 다 불러오라고 하더니 이 사단을 만들어? 내가 언제 모임 친구들 집으로 불러들이는 거 봤어? 당신이 이 차는 집에서 간단하게 하라고 부르더니 내 얼굴에 똥칠하려고 부른 거야? 당신이 먼저 며느리한테만 칭찬하고 수고했다고 했잖아. 맨날 친구들한테 며느리 자랑만 하고 누가 보면 당신 호랩인 줄 알겠어. 그랬던 겁니다. 어머님은 그동안 아버님이 제 칭찬만 하는 게 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버님이 모임을 집에서 한다고 하면 제가 안 불러도 오실 걸 예상하고 꾸미셨던 일이었죠. 이렇게까지 머리를 굴리시는 어머님도 참 대단하지 않나요? 아버님은 어머님의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당신이 무슨 7살짜리 애야? 왜 며느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시집 와서 시댁에 신경 써주는 게 고마워서 칭찬 좀 한 게 그렇게 싫어? 난 다 싫어. 맨날 그놈의 며느리. 그만 좀 해. 며느리 보기 창피하지도 않나? 당신 앞으로 이런 일 한 번만 더 벌리면 나 정말 그냥 안 넘어갈 거야. 어머님은 아버님 말에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정말 펑펑 우셨어요. 저는 어머님을 다독여 드렸는데 그 손마저 뿌리치시더군요. 저는 어머님이 뿌리친 손을 뻘쭘하게 치웠고 아버님은 제게 그만 가보라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시댁에서 큰 폭풍을 겪고 기진맥진한 채로 집에 돌아와야만 했어요. 다른 집은 며느리들끼리 잘 보이려고 싸우지 않습니까? 저는 왜 시어머님과 이렇게 경쟁해야만 될까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참 이상한 관계 아닌가요? 사연튜브에서 사연을 들어봐도 어머님이 아들 뺏어간 며느리 취급하는 건 봤어도 저처럼 사랑과 관심을 뺏겼다고 며느리 괴롭히는 시어머니 사연은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이 상황에 계속 시댁에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버님은 제게 당분간 안 오는 게 좋겠다며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시댁이 아닌 의외의 장소에서 어머님의 본심을 듣고 말았습니다. 옛말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고 하죠. 어머님 바가지 역시 밖에서도 줄줄 새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많이 샜으면 당사자인 제 귀에까지 들어오고 말았어요. 저는 자주 가는 동네 목욕탕이 있었는데 몸도 찌뿌둥하고 사우나나 하러 가자 싶어서 목욕탕을 혼자서 찾아갔어요. 그날따라 손님이 많은지 여탕에 들어서니까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웬일로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시끄러운 곳을 봤는데 한가운데에 어머님이 계신 겁니다. 어머님은 사람들 한가운데 딱 앉으셔서 열변을 토하고 계셨는데 무슨 말을 저렇게 하시나 싶어서 저도 옆으로 조용히 가봤어요.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어머님은 무슨 이야기를 신나게 하고 계셨는 줄 아시나요? 바로 며느리 욕이었어요. 제 욕을 신나게 하고 계시던 어머님은 마지막에 이런 말까지 하셨죠.
우리 며느리는 집안도 거지 같고 성격도 아주 더러워. 원래 거지 같은 집에서 살던 애들 성격이 억척스럽잖아. 아유, 정말 꼴불견이라니까. 이런 말을 제가 없는 자리에서 아주 신나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 황당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따박따박 말대답하는 애라면서 목에 핏줄 세워가면서 신나게 떠들고 계셨어요. 들을수록 너무 화가 나서 저는 사람을 비집고 어머님 앞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근본 없는 며느리 여기 있어요. 불만이 그렇게 많으셨는데 어떻게 3년 넘게 사셨어요? 오늘 성격 더러운 년한테 좀 맞아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어머님의 멱살을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저도 화가 잔뜩 나서 어머님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내 욕은 참아도 우리 집 욕은 하지 말라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해도 어머님도 제 이야기 하나도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왜 저는 어머님 말만 들으라고 강요하세요? 내가 시집 오자마자 어머님이랑 시댁 식구들한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뒤에서 이렇게 욕하고 계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어머님 멱살을 잡으면서 노발대발하며 소리를 지르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와 어머님을 뜯어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결국 어머님과 저는 나란히 경찰서에 끌려가야만 했어요. 공공장소에서 둘만 있는 것처럼 싸웠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결국 남편과 아버님까지 오고 나서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을 보면서 호통을 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며느리 욕을 거기서 하고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며느리를 욕하고 있냐고. 제 얼굴에 침 뱉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그동안 며느리만 싸고 돌고 난 뒷전이었잖아. 내가 뭐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분명히 나랑 며느리랑 똑같이 했는데도 난 칭찬 하나 안 해주고 타박만 하고 내가 어디 서러워서 살겠냐고. 어머님은 그렇게 말하시고는 아이처럼 엉엉 우셨어요. 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답답하기만 하더군요. 그렇게 아이처럼 우는 어머님을 달래면서 아버님과 어머님은 자리를 뜨셨습니다. 저는 남편과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숨만 푹푹 쉴 뿐이었어요. 그리고는 남편은 제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때문에 괜히 미안해. 아휴, 경찰서나 가게 만들고 엄마가 그 정도로 네 욕을 하시는 줄 몰랐어. 누가 알았겠어. 우리 대화로 잘 풀어보자. 그럼 어머님도 이해될 날이 오겠지. 저는 그렇게 남편과 서로를 다독이며 있었어요. 한동안 어머님과 겪었던 일 때문에 잠도 설칠 지경이었죠.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났고 아버님은 주말에 어머님과 남편 데리고 넷이서만 강릉 바다라도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딸도 친정에 맡기고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을 모시고 오랜만에 근교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그날 넷이서 횟집에서 맛있는 회도 먹으면서 바다가 보이는 포차에서 소주를 한잔하며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님은 남편에게 운전해야 되니까 마시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는 셋이서만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네요. 술이 조금 들어가니까 어머님은 진솔한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어요. 그동안 아버님도 남편도 몰랐던 정말 속 깊은 이야기였죠. 어머님은 소주를 한 잔 마시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 재혼하기 전에 시집살이에 가정폭력에 안 당해본 일이 없어. 어찌나 사람을 못살게 굴던지. 시댁에 가면 누가 나 반겨준 사람이나 있는 줄 알아? 넌 시아버지 잘 만난 줄 알아. 내가 괴롭힌 건 괴롭힌 것도 아니라니까. 어머님은 과거가 떠오른 듯이 괴로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어머님 소주잔에 술을 따라 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님의 작은 어깨를 다독여 드렸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울먹이는 소리를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집에 가면 남편이 때리고 물건 던지지, 시댁 가면 무시당하지.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었어. 이혼하기 전에도 거의 쫓겨난 거지. 정말 몸뚱이만 살아서 나왔던 거야.
내가 그렇게 살았어. 그러다가 우리 남편 만났는데 사람이 정말 비단결 같은 거야. 그런데 네가 나타나서 시아버지 사랑 독차지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나 혼자 들어도 아까울 말을 너랑 들어야 하는데 내가 억울하잖아. 저는 그날 어머님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이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가 깊을 줄은 몰랐어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동안 어머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슬퍼지기까지 하더군요. 남편도 처음 듣는 어머님의 과거 이야기에 숙연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저는 우는 어머님을 보면서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저는 아버님보다 어머님께 더 예쁨 받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노력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 좀 예뻐해 주세요. 제 말을 들은 어머님은 저를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끌어안고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대체 너랑 어떻게 지내야 하나 도통 어려웠어. 내 자리 뺏으려는 줄 알고 너한테 못난 모습만 보였어. 미안하다. 앞으로는 내가 시어머니 노릇도 하고 너 힘들게 안 할게.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철없이 굴었나 봐요. 어머님, 앞으로 둘이서 정말 잘 지내봐요. 그렇게 한참을 둘이서 서로 술잔을 채워주면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서로 가슴에 쌓여있던 앙금을 털어내듯이 3년 동안 못했던 속내를 모두 털어놨어요. 한참을 울다가 웃기도 하고 그동안 어머님의 속에 쌓여있던 모든 응어리를 전부 풀어드리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저는 서로 얼굴에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자 아버님은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내 자리가 없겠네. 내가 진작에 눈치가 빨랐으면 이런 자리 금방 만들었을 텐데 다 눈치 없던 내 탓이지 뭐. 그런 말이 어딨어요. 이렇게 모여서 속마음 털어놓는 집은 우리 집뿐일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앞으로는 가족들끼리 자주 이런 자리 만들어요. 저는 아버님의 말에 긍정적으로 받아쳤고 아버님도 호탕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한 잔씩 걸친 채로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앞서 걷는 어머님과 아버님을 보자 선남선녀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죠. 그 모습을 뒤에서 보던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카메라로 담았습니다. 지금도 사연을 쓰다 그때 사진을 꺼내봤는데 어머님 모습이 참 소녀 같네요. 아버님의 계획으로 강릉을 다녀온 이후 시댁과의 관계는 180도 뒤바뀌었어요. 제가 어머님과 지나칠 정도로 친해졌거든요. 이제는 마트도 같이 가서 시장도 같이 볼 정도랍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시간은 마트 다녀오다 어머님과 카페를 가는 일이었어요. 친구처럼 어머님과 저녁 반찬 이야기도 하면서 수다도 늘어놓았어요. 어머님은 커피를 마시면서 제게 이런 말도 하셨어요. 오늘 우리 집 잠깐 들려. 반찬을 좀 많이 했거든. 오늘 저녁은 그냥 그거 가져가서 놓고 먹어. 애 보느라고 힘들 텐데 밥 차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애가 3살이면 엄마가 30배로 힘을 내야 된다니까. 어머님, 언제 또 반찬을 하셨어요? 저보다 더 체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저 어제 어머님이랑 백화점 다녀와서 집에 가자마자 뻗었어요. 주말에 어머님 등산 가실 때 앞으로 저도 가야겠어요. 나야 같이 산에 다니면 좋지. 그럼 내일은 등산복 사러 가야겠네. 내가 한 벌 해줄 테니까 주말에 입고 나와. 저는 어머님과 취미생활도 같이 할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지금 어머님과 제가 이렇게 친한 걸 보면 언제 사이가 안 좋았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라니까요. 남편도 제가 어머님과 잘 지내는 모습을 보자 신기할 정도랍니다. 세상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또 있을까요? 시집살이 하려면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해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독한 시집살이 견딘다고 한다더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덮어놓고 모른 척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풀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속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은 방향으로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그렇네요. 절대 안 바뀔 것 같던 저희 어머님도 대화하고 나니까 바뀌신 걸 보면 사람은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 딸보다도 저를 더 반겨주시는 어머님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정말 관계를 개선하고 바꿔나갈 의향이 있다면 서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 평생을 따로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잘 맞춰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머리가 아프더라도 진솔한 대화를 해보시길 권해드려요.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하니까 아주 살맛이 납니다. 맹물만 마셔도 물이 아주 달게 느껴질 정도랍니다. 모든 분들이 저처럼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분란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제 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